이 사고 방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건데요. 정말 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어제 제주에 가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100일만 미쳐라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1월 11일부터 12일 날 저희가 슬리밍고 제주 이 포럼, 봄네상스 제주 포럼을 보내드렸던 이유가 어제 이 강우현 우리 대표님의 탐나라 공화국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함께 갔던 또 맹사부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맹사부님은 정말 이 시대의 마케팅의 정말 구루예요. 수많은 기업에서도 이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렇게 맹사부님 같은 고수들도 그곳에 가게 되면 또 하나의 충격을 또 받을 정도로 깊은 어떤 메시지 또 그 한나라 공화국이 생기기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강우현이라고 하는 분의 철학적 사고 그의 어떤 경영 철학 삶의 철학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안에 다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금 우리 맹사부님을 통해서 맹사부님께서 환경부 강의를 통해서 그분과 만나시게 됐고 또 더 재미난 것은 그 두 분이 거기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포럼을 하게 되는 굉장히 속도감 있는 사업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인맥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 영상을 혹시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여지껏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고 전달드린 게 아니고 꽤 많은 시간 동안 그 영상을 보고 또 나누었고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영상이지만 그 조우성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분을 통해서 그분이 굉장히 인문학에 조예가 깊은 분이에요. 나중에 또 한번 특강을 또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위크링크, 약한 유대, 약한 인간관계라는 뜻이 그분에게서 나오죠. 약한 유대관계, 이 위크링크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 또 더 강한 어떤 사업적인 전개, 또 관계 발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분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처음 만난 관계에서 비즈니스가 전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한 명 한 명을 만남에 있어서 나의 영향력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와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 뭐 이런 것들이 더 우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맹사부님의 매력을 어, 맹며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맹사부님의 매력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됐고 그 약한 위크링크 속에서도 우리가 어제 그곳을 그 폭설을 뚫고 거의 차가 뭐 못 움직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폭설이 왔지만 저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에 갔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되면 신뢰가 되는 거죠. 비즈니스든 인간관계든 삶이든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도 돈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돈은 신용, 트러스트, 신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은 나에게 신용, 신뢰가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런 분들은 내가 가장 먼저 뭘 회복하고 어떤 힘을 길러야 되냐면 신뢰를 길러야 됩니다. 그 신뢰는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어떤 동일한 루틴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즉, 변함없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건 내가 신뢰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회사, 브랜드, 제품, 무엇이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운동선수, 예술가,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신뢰,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신뢰와 일관성이 있다면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지혜 부사장님을 만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하고, 그때는 뭐 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 바다에 있는 조개도 진주로 팔고 다이아몬드로 팔 수 있는 신뢰가 있구나. 좀 그걸 봤어요. 맹사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분의 저 아침마다 보내주는 이 맥모닝, 이 아침을 열어주는 그 메시지, 어떤 그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깨달은 어떤 느끼는 어떤 감정들, 또 어떤 일상들, 또 어떤 감수성, 표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통찰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를 보고 일관성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구루, 사부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불리어질 수 있는 존경받아 마땅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분으로 위상이 서 있고, 그렇게 그 강우현이라고 하는, 저는 요번에 오늘 또 가서 또 배웠어요. 세계 최고의 3대 영화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제가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칸 영화제입니다. 1998년도 칸 영화제 포스터가 우리 강우현 대표님의 작품이에요. 제 영화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또 한 번 배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꼭 가보셔야 돼요. 중요한 거. 이게 말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 오고 엄청 어제 또 춥더라고요. 제주에서 이렇게 추울 수 있냐 할 정도로 폭설이고 눈이 내리는데도 마이크를 끼고 직접 거기를 다 돌면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고 뭐 이런 히스토리들, 즉 그의 경영 철학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탄성이 절로 나는, 여기서도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깊이, 내가 갖고 있는 통찰력의 깊이만큼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업을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뭐 잘하시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 삶에서 행복한 하나의 수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돈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어질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어떤 축복이자 정말 자유의 어떤 대상이죠. 자유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척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기도 하지만, 그보다 영순위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뭔가 정말 깨달은 바 있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정말 성장하고 나에게 매력이 생겨서 그 매력이 주변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은 영역으로 웹스, 넓이, 뎁스, 깊이, 정말 깊이 있고 넓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뻗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 어떤 그런 가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현되어지는 어떤 그런 삶,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성장하는 삶, 저희는 정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잠깐 입술에 침을 바르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정말 큰 어떤 감동을 느꼈는데 스포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꼭 가서 보십시오. 가서 꼭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이 책을 지금 3독을 하고 있는데요. 한 3회 전에 이 책을 1독을 했었고 또 한 10개월 전에 또 한번 읽었고요. 훑어봤고요. 또 요번에 맹사부님이 이 책을 또 선물을 주셨어요. 집에 갔는데. 그래서 이 책을 또 선물 받으면 또 제가 선물 받았으니까 안 읽는 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받으면 또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깊이 숙고해 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철학적 사고라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말 이 책을 다시금 안 읽을 수가 없었고, 이 책을 여러분들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시금 제가 읽으면서 이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은요, 145개국에 수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118개 경영대학에서 교과 과정으로 채택된 경영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보게 되면요, 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들 각자의 얘기가 나와요. 내가 왜 사업에 미끄러졌고, 내가 왜 지속 가능한 사업이 어렵고, 왜 자꾸 아이템을 변환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사업이 돌아가는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에서 어떤 게 바탕이 되고 하는 것들이죠. 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근간이 더 디테일하게, 더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리고 여지껏 마이클 거버가 경험했던 세계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 중에 한 분인 이분의 통찰력이 스토리텔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밀리언셀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독서는 정말 저자와 만날 수 있는 가장 저비용의 최상의 특혜를 누리는 교육이죠. 이 조기 교육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조기 교육이라는 건 아동에게 일정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실시하는 어떤 교육인데요. 대체로는 만 4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그 유아의 지적 잠재력을 조기에 개발하거나 훈련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어떤 교육이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겠죠. 하지만 조기 교육이 모든 분야에 좋다라고는 또 하지 않는다라고 교육 전문가는 얘기합니다만은, 어떤 분야에서 특히 언어 영역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예술 영역에서는 조기 교육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조기 교육은요, 또래 집단과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앞서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교육 방식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뭐 딱히 공감되진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또 조카들, 또 앞으로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 조기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GDP가 높아야 되고, 또 경제력이 올라가고, 또 개개인의 역량이 높아져야 여러분들이 월급을 통장을 스친다고 얘기를 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나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건강보험료도 높고, 뭐 연금도 떼가고, 뭐 다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역량이 높아서 잘 내. GDP가 높아서 일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많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도 줄어들어. 그렇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게 좀 더 거시적인 웹스적인 시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제 제가 오자마자 월드컵 결승전이 있다는 걸 공항에 비행기가 계속 지연이 됐어요. 계속 메시 골 넣는 걸 계속 보여줘. 안 되겠다. 오늘 메시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딱 도착하니까 11시 40분이에요. 12시 다 됐어요. 메시 이제 경기를 한 10분 하더라고요. 전반전. 어제 프랑스랑 아르헨티나 축구를 했어요. 이 축구한 얘기, 군대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금기어인데 월드컵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을 봤는데요. 아르헨티나가 2골을 넣었어요. 메시가 페널티킥 첫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후반을 못 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 2대2까지 갔더라고요. 프랑스 저는 그냥 한 4대0으로 질 줄 알았거든요. 2대2까지 가서 승부차기, 연장전까지 가고 3대3까지 가서 승부차기까지 갔거든. 어쨌든 메시가 이겼어요. 그래서 메시가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 아니냐 해서 언론에서는 라스트 댄스, 메시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라스트 댄스가 뭐냐면 미국의 대학생들의 졸업 파티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학교하고 이제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호감이 있는 여성에게 댄스를 추자라고 해서 어떤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어떤 같이 춤을 추자라는 의미가 그 라스트 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계에서 라스트 댄스가 마이클 조던부터 이렇게 흔히들 사용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 기회, 우승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 뭐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해요. 결국 메시는 이 라스트 댄스를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죠. 아르헨티나가 우승도 했고 또 본인이 골든볼,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어요. 메시는 정말 축구 선수로서 발롱도르라고 최고의 축구 선수가 받는 그 발롱도르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 우승도 했죠. 골든볼, 그해 골든볼 수상까지 했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자, 이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메시가 조기 교육의 산물이에요. 정말 이 친구가 조기 교육의 산물이에요. 이 미국의 억만장자인 브랜드 카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컨설턴트고 세계적인 세일즈 시스템 동기부여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10배 법칙이라는 도서의 정말 밀리언셀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억만장자예요. 4천억 자산가입니다. 슈퍼리치예요. 이 마이클 카돈이 조기 교육을 시키는데 자신의 딸을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내일 정도에.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딸이 10살이에요. 근데 이 그랜트 카돈이 이 딸에게 방금 말씀드린 10배 법칙이란 책을요, 책이 아니라 컨퍼런스를 해마다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여니까 티켓을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티켓이 뭐 좌석에마다 뭐 400만 원, 그다음에 뭐 800만 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걸 내고 미국에서는 그런 돈을 내고 이렇게 세일즈 컨퍼런스나 동기부여 컨퍼런스에 간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더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딸에게 티켓을 구매하지 않은 우수 고객들의 명단을 주고 이 딸에게 전화를 해서 티켓을 왜 구매를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세일즈 이제 영업을 시켜봅니다. 텔레마케팅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기 교육은, 이 친구가 이제 10살짜리인데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가오게 되면, 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과 출발점부터 다른 거예요. 지금 메시하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축구 시작하는 선수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클래스의 차이라는 거죠. 조기 교육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이 정말 험난한 세계에서 메시 같은 존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메시, 호나우두, 네이마르, 이런 천부적인 사람들, 퍼포먼스의 절정에 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어제 강훈현이라는 분을 만났고, 저희 근처에는 우리 맹명관이라는 분이 있고, 우리 또 이지혜 우리 부사장님이 있고, 자, 이렇게 뛰어난 퍼포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각자의 분야들이 있을 것이고 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분야에 그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예술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배우고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방식대로? 여러분들 각자의 방식대로. 그래서 어제 저희는 이걸 봤어요. 그 탐나라 공화국 가서 정말 불가능은 없다. 인간이 사고하고 철학하면, 정말 하늘이 감동할 정도로 철학하고 사고하면 우리는 답을 찾아낼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말 인터스텔라의 명언처럼 그 강우현이라는 분은 그곳을 정말 현실로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의 생각, 상상의 위의 상상, 생각 위의 고차원의 생각,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정말 실현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관성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살아있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지금 성장에 투자하고 있는가? 배움에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책을 최근에 얼마나 읽었는가? 끝으로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하나의 과제로 남겨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해에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약 80%의 사람들이 한 해에 30권의 책을 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억만장자, 백만장자. 여러분들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그 중에 20%는 2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즉 100%의 억만장자들은 1년에 최소 20권의 책은 읽는다 라는 통계적 사고를 우리는 팩트를 통해,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의 자산은 얼마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은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으십니까? 창업을 하면서 배우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다 라는 경영학의 명언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책을 읽지 않고 피드백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철학이 없이 사업하면 사업은 사고 납니다.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